초등 시기에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정말 무적이에요. 얘는 이길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초등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과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기록물. 이것은 정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최강의 무적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과거의 시간이라고 했죠.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의 시간을 굉장히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죠. 이번 여름방학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지난번 여름방학, 그리고 그 지난번에 겨울방학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희소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시간이 도대체 미래의 입시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많은 중등, 고등 학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그리고 이제 입시를 다 끝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결과론적인 것만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만 듣지 그들의 과정,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과거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죠. 그쵸?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들의 과거를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되게 충실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현재의 시간이 미래에는 과거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초등 때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어머님들. 바로 지금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가 미래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은 정말 되돌릴 수 없고요. 이 시간들이 모이고 합쳐져서 미래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머님들 당장 지금 우리 초등생 아이들 유치원 때 또는 이제 더 어렸을 때 내가 이것 좀 해줄 걸, 이것 좀 더 해줄 걸, 그때 영어 노출 좀 더 해줄 걸,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래에는 과거가 되어 있을 이 시간들을 굉장히 알차게 잘 쓰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낸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미래에 분명히 이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강하게 무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을 더 강한 무기로 장착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과거의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기록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한테 노트 필기하라는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어머님들도 제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록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냐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저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15년 동안 천재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 왔던, 특히 영어 교과서를 만들었던 편집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교육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영어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다른 과목 교육과정도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긴 안목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흐르겠구나, 입시가 어떻게 가겠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문서로만 접했던 건 아니고 저는 뭐 공청회도 참석하고요. 여러 가지 교육부와 토론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종종 참석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연구 결과나 논문들을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구나를 좀 직감을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아이들이 지금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미취학이었을 때, 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아이비 교육이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대학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종이 강화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네. 그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종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이가 미취학이었을 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학종 강화가 중간에 한번 어떤 정부에서 바뀌었죠. 정시 강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종이 좀 축소됐지만 이번에 지금 새로운 변화를 보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안착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좀 전 학종에 대해서 결국은 이 큰 그림대로 가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럼 학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초등학부모님들이 학종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학종은요, 그냥 정시로 수능 한 번을 딱 잘 봐서 그것을 로또 삼아서 대학을 가는 제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얼만큼 충실하게 했느냐, 교육과정을 잘 따라서 이 아이가 진로를 선택을 했느냐, 그런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지켜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예전부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때부터 아이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제 앨범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어디를 갔고, 어디를 다녀왔고, 무엇을 느꼈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앨범을 만들면서 차곡차곡 아이한테 기록하게 시키기도 했고요. 제가 대신 기록을 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농촌 유학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농촌 유학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의 삶도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시간들을 기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학년이었을 때는 아이 스스로 그림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로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기록물을 만들었고요. 아이가 고학년이 됐을 때는 아이에게 스스로 블로그를 작성해 보라는 팁을 제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트에 아이들이 필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좀 기록을 남겨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이가 블로그에다가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상을 받았던 것들, 그 다음에 학습을 했던 내용들까지 좀 블로그에다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자, 기록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록은요, 물를 수가 없어요. 증거예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다 제출하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막 열심히 엄청 잘 쓰실 필요가 없다고 말을 드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를 좀 기록을 해놓는 버릇을 들이시면요. 그건 단순히 그냥 사진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제목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쌓아놓다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큰아이가 비로소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그때 해놨던 이 기록물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교에 가면은 수행평가에서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글쓰기 활동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쓰기 활동을 할 때요. 사실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글 쓰는 수준은 사실 중학교 1학년이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학군지면 학군지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거기에 모여있는 그 아이들의 그 수준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글쓰기 수준은 비슷해요. 그럼 뭐가 좀 차이가 생길까요? 맞아요. 재료입니다. 글쓰기의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글을 쓰느냐. 같은 주제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쓰기의 어떤 재료를
를 선정을 할 때 내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블로그를 가끔씩 들어가서 내가 이거 했었지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내 과거에 다 있어요. 내 과거에 다 있는데 그거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휘발이 되는 거예요. 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주 간단하지만 기록을 해 놓으시기를 저는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 할 걸 후회했을 때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아이들, 특히 방학 때 무슨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책 많이 읽잖아요. 그런 것들 좀 기록해 주세요. 네, 독서 기록도 사실은 너무 많은 책을 전부 다 기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명 깊었던 그런 책들을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아이가 독서 기록을 써야 되거나 독서 감상문을 써야 될 때 그때 읽었던 책 목록 중에 내가 다시 읽고 싶은 책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느끼는 감상평이 좀 다를 거고요. 학년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읽는데 속도가 좀 붙겠죠.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것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중학교에서 수행평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기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런데 이런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과거에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관심사들이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입니다. 눈으로. 그리고 그게 고등 때 많은 우리가 탐구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학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탐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쓸 때,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억지로 쓰는 거는 학생부에도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는 건 성적이 맞죠. 성적이 잘 나와야지 그 다음에 비교과를 챙기는 거는 맞지만, 성적이 잘 나온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다른 아이들과 다른 학생부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의 관심사,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어떤 탐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가져가시기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저는 공부한 내용도 좀 쓰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기록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학기에는 뭘 했다라고 이제 커다랗게 이제 좀 잘라서 기록을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게 좀 궁금해라고 질문을 반드시 써놓는 연습을 해두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고등 때 가서 뭔가 내가 탐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탐구 주제를 어디서부터 끌어오면 될까를 생각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 라고 시작하는 보고서와 그냥 이게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시작하는 보고서는 다르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나중에 사실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기록하는 습관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습관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상에다 기록하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온라인상에 기록된 그 기록물의 날짜와 시간은 고칠 수가 없죠.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로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 자료를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길게 멋지게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고학년이 되면 블로그 좀 개설하셔서 아이가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좀 기억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상 받은 내용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가끔씩 큰아이 블로그를 보면은 맞아, 이때 이런 거 있었지 라고 이제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라는 전시회를 보고 왔거든요. 서울에서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인데요. 그것도 갔다 와서 아이한테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게 그냥 단순 미술 전시잖아요. 근데 미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서양사예요. 네, 서양사는 세계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라는 것의 유래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우리가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쓸지 안 쓸지도 사실 몰라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 친구는 문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무슨 보고서를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전시회를 해서 여기 참석을 했었을 때 라고 쓴다라고 하면 그 기록은요, 2023년에 7월에 이 전시회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쵸? 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은 디 가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컨설팅을 받으러 돈을 많이 왕창 내고 해도 그분들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들, 특히 초등 때 놓치고 못했던 것들 너무 아까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록 좀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편하신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있는데요. 앱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올릴 때도 있고 아이가 올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아이디를 엄마가 연동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간단하게 글을 쓰고요. 소감을 쓰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 내가 글쓰기 주제로 가져갈 때, 그 다음에 어떤 발표를 해야 될 때, 소재로 가져갈 때, 또는 탐구를 해야 될 때 그 시작 포인트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시간과 그 기록물, 초등에서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길 바래서 제가 여름방학이 끝나시기 전에 정말 독서 기록이라도 좀 남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큰 그림 생각하셔야 되고요. 길게 오랫동안 뭔가를 한 것은 뒤집을 수 없어요. 그거 정말 뒤집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방학 때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진희쌤은 또 돌아오겠습니다.